로마 제국, 법과 질서의 상징, 서구 문명의 뿌리라 불리는 거대한 제국. 우리는 로마를 이야기할 때 웅장한 원형 경기장, 정교한 수도시설, 그리고 천년을 지탱한 법체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로마가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의식, 신부의 몸이 계약서가 되고 침실이 법정이 되며 사랑이 아닌 증명이 요구되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140년 로마 어느 귀족 저택. 18살 소녀 리비아 테르사는 불꽃색 베일을 쓰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축복받은 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검은 구름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진짜 아내가 된다. 어머니와 친척들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견디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새벽, 어머니가 창끝으로 리비아의 머리 가르마를 탔습니다. 6갈래로 머리를 닦는 전통적인 혼례 준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리비아는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를 다 닦고 난 후 어머니는 리비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거절하지 마라.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생존의 조언이었습니다. 리비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희생된 양의 내장을 본 사제가 길조를 선언했습니다. 신들이 이 결혼을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법정 문구를 낭독하는 동안 리비아는 자신이 아버지의 권한에서 남편의 권한으로 이전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토지 문서에 서명하듯 차갑고 명확한 언어로 그녀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신랑 마르쿠스는 부유한 곡물 상인으로 43살이었습니다. 리비아보다 25살이나 많았고 실제로 만난 것은 3번뿐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보다 아버지가 약속한 지참금 목록을 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리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횃불, 노래, 축하의 외침.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집 근처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피하듯 눈을 내리깐 친척들의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로마 혼인은 2개의 얼굴을 갖습니다. 모두가 보는 얼굴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얼굴. 리비아는 이제 후자를 마주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길가의 젊은 남자들이 외설적인 혼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부러 노골적인 말을 던지며 신부를 놀렸습니다. 오늘 밤 내가 배울 것들. 남편의 손길을 느껴봐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악기를 쫓는 오래된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게는 자신이 조롱받고 평가되고 마치 시장에 나온 가축처럼 품평되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전통인이 견디면 지나간다라고 말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굴욕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은 후 그들은 신랑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개의 횃불이 문간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은 오늘 밤 혼인이 완성될 장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아 문지방을 넘겼습니다. 이 의식은 과거 로마 건국 신화 속 사빈이 여인들의 납치를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삶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문턱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 넘으면 이전의 삶은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의 노래와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남는 것은 집안의 낯선 사람들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어두운 아트리움 안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둘만의 첫날 밤 대신 너무 많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푸르누바라 불리는 혼례 감독관, 정체가 모호한 사제,
세 명의 연호에 침착한 표정의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천으로 덮인 기묘한 나무 구조물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로마를 이해하려면 우선 로마인들이 혼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혼인은 감정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과 재산, 시민권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좋은 남편의 기준은 애정이 아니라 재산, 지위, 혈통, 정치적 연결 관계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참금의 액수와 가문의 명성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가장이 가족 전체에 행사하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은 아내와 자녀, 노예, 재산을 모두 소유했습니다. 전통적인 마누스 혼인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손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거의 딸이나 노예와 같은 지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초기 재정기에 법이 다소 완화되어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성은 독립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었고 항상 남성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혼인은 토지나 노예, 가축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과 서류, 의식, 그리고 신들의 증인이 필요한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신부는 지참금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숫자로 매겨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합법적인 후손을 낳기 위한 보증된 통로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누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혈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을 보장하려면 아내의 순결과 정절이 확실해야 했습니다. 로마 상류층에서 혈통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였고 경제였고 권력이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될 경우 막대한 유산과 이름, 시민권이 뒤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부의 순결, 그리고 첫날 밤의 성공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부 사이의 일로 여길 장면들이 로마에서는 공동체와 법정이 관심을 갖는 공정 문제가 된 이유입니다. 결혼이 성립했는가라는 질문은 곧 법적으로 인정되는 후계자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었지만 검증은 의무였습니다. 리비아와 마르쿠스의 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참금, 가문의 체면, 재산 결합이 걸려있는 거래였습니다. 리비아 개인의 감정, 두 사람의 호감도는 이 구조에서 철저히 주변적인 요소로 밀려났습니다. 리비아가 느끼는 불안과 수치심은 시스템 안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를 지나가며 확인하듯 여인의 몸 역시 처음 상태와 이후 상태가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리비아는 토지처럼 측량되고 상품처럼 확인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고 훨씬 더 굴욕적일 예정이었습니다. 아트리움 안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프루누바, 혼례를 감독하는 여인은 보통 이미 결혼한 여성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독관이었고 증인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개입하는 집행자였습니다. 정체가 모호한 사제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축복받았다고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명의 연호에는 신부를 씻기고 옷을 벗기고 준비시키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침착한 표정의 의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증자였습니다. 기록자였습니다. 그의 눈과 손이 법적 증거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덮인 나무 구조물. 프루누바가 리비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제스처였습니다. 먼저 무티누스 투티누스에게 인사해야 한다. 리비아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무티누스 투티누스.
방 안에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눈이 천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천이 젖혀졌습니다. 나무로 깎인 신상이 드러났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만든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리비아의 눈이 그것을 보았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신이라고? 이것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무티누스 투티누스는 로마에서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초기 생식과 시작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 신의 이름은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언급될 때조차 농담 또는 애둘러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혀가 더러워진다는 식의 후기 기독교 작가들의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은 로마인들 스스로도 불편해했던 존재였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이 남긴 기록은 분노와 혐오로 가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의식을 언급하며 신부가 결혼 전에 이 상징물과 접촉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르노비우스와 락탄티우스 같은 다른 작가들도 신부가 그 상징 위에 올라앉는다는 식으로 암시하면서 세부 묘사는 회피했습니다. 이들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교 전통을 없애고 싶어 했고 충격적으로 묘사할수록 자신들의 목적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일관적입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단지 상징적으로 살짝 앉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완화해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행위를 암시합니다. 올라타다, 몸을 씻다, 이런 표현들은 물리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시 사람들 스스로 이 의식을 매우 난감하고 부끄러운 일로 느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의식의 공식적인 설명은 다산과 행운을 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부의 저항을 부수고 앞으로 요구될 행위를 예행 연습시키는 것, 여러 증인의 눈앞에서 신부가 신의 상징 앞에 자신을 내어놓도록 하는 것은 곧 공개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리비아의 입장에서 이는 첫날 밤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마지막 통제권이 사라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리비아에게 거절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계약 파기, 가문의 수치,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 이후 혼인의 어려움. 한 여성에게 사실상 인생 종결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리비아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 리비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절차의 일부였고 시스템의 부품이었으며 확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반복되어 온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게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연호애들이 따뜻한 향수를 섞은 물로 리비아의 몸을 씻겼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몸을 정화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다음 검증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의 상징을 통과한 몸은 인간의 법정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차례였습니다. 혼례 전에 이미 이루어진 첫 번째 검진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 검진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서에는 냉정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 이것은 순결 증명서 역할을 했습니다. 출발점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이 단계에서 이미 자신이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취급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무티누스 투티누스 의식 이후 다시 한 번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검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의식이 실제로 행해졌는가?
겉으로는 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상속 분쟁 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수치심, 인권 침해의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법적 절차였을 뿐입니다. 의사와 증인, 프루누바는 무덤덤했습니다. 리비아의 떨리는 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치 무대를 세팅하듯이 침대는 문간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문은 밤새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등불의 위치, 노예들의 대기 자리, 프루누바가 서 있을 곳까지 모두 관찰과 증언을 염두에 두고 정해졌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법적 장면이었고 종교의식의 무대였습니다. 프루누바가 전통 문구를 낭독했습니다. 신부는 준비되었다. 신들은 그녀의 복종을 보았다. 이제 결합을 완수하라. 이 선언은 리비아와 마르쿠스 모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리비아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마르쿠스 역시 얼굴을 붉히거나 시선을 돌리며 어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또한 이 의식을 친밀한 경험이 아닌 가문과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적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남성도 일정 부분 역할을 강요받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의 고통이 리비아의 고통과 같은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밤이 이어졌습니다. 램프 불빛과 속삭이는 목소리, 간간히 들리는 프루누바의 지시가 복도에 새어나갔습니다. 침실의 모든 움직임이 일종의 소문과 증언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분명히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리비아에게 침대본은 더 이상 편안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적히는 서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동이 틀 무렵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수행했습니다. 프루누바가 맹세를 했습니다. 증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비아가 이제 처녀가 아닌 아내로 법적으로 재분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밤이 한 사람의 정체성과 미래를 통째로 재구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평범한 로마 아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이후 삶을 상상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집안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로마 마트로나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받는 아내, 훌륭한 어머니로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첫날 밤의 실제 장면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을 둘러싼 철저한 침묵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나누는 조언조차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견뎌라, 거절하지 마라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사이에서도 첫날 밤의 구체적인 경험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암시와 눈짓, 한숨 정도로만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남성 작가들이 개인적 감정이나 여성의 관점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록 속에는 철저한 침묵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전쟁, 정치, 영웅담을 자세히 썼습니다. 하지만 혼인의식의 사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해 굳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이 당시에는 너무 익숙해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의 연구자가 보기에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기처럼 존재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분노에 찬 기독교 작가들의 비난, 법률 문서에 흘러나온 짧은 문장, 의학서의 건조한 기술, 벽화나 조각의 상징. 이 파편들만으로 전체 그림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 현대 역사학자의 어려움입니다. 음란한 풍습이라는 비판 뒤에 실제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상상과 분석을 섞어 조심스럽게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의식이 여성들의 일상적 고통의 일부였기에 특별히 문서화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수치스럽고 상처가 커서 여성들 스스로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식이 특히 상류층, 재산과 지위가 걸린 혼인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민층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형태가 약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 즉 증명, 증언, 통제는 널리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이 밤을 겪은 여성들은 결코 소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리비아가 나중에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을까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덜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체념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대략 알지만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여성 감정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부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서구 문명의 토대, 법과 공화정의 모델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법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여성들의 몸과 침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줍니다. 정교한 법체계와 잔혹한 관행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이후 기독교가 제국을 장악하면서 인간과 결혼, 성에 대한 시각이 변해갔습니다. 여성도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결혼은 성스러운 성사라는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의식은 점차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프루누바의 역할이 단순한 상징적 동행으로 줄어들고 목격자 중심의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무티누스 투티누스의 상징물들이 파괴되거나 묻혔습니다. 관련 텍스트들이 복사되지 않은 채 사라져갔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없애려는 의지와 새로운 종교적, 도덕적 기준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지 못하고 일부 문헌의 구석과 고고학적 흔적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이 과거를 욕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현실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남자들의 이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의 몸과 침묵이 그 토대였습니다. 리비아와 그녀의 어머니, 딸들, 그리고 같은 밤을 보낸 무수한 여성들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로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 관습이 개인의 몸과 감정을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증명과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떠올려 봅시다. 로마의 이야기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용히 겹쳐봅시다. 과거를 단지 야만으로 치부하고 끝내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리비아가 60세가 넘어서 눈을 감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올렸을지도 모를 장면을 조용히 상상해봅니다. 아이들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집안의 웃음소리 사이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첫날 밤의 냄새와 빛, 떨림이 함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찬란함을 말할 때 그 그림자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여성들에게 뒤늦은 존중을 보내는 작은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들며 떠올리는 로마는 조금 더 정직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고 신작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진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기 직전 의사가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확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모든 증인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사는 짧은 검진을 마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루누바가 나지막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비아는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마르쿠스의 소유였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한밤 사이에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출생 이후 18해 동안 그녀를 정의했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아내, 소유물, 후계자를 낳을 도구,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밤을 통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리비아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는 리비아 테르사,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마르쿠스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디쯤에서 리비아 자신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로마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수레바퀴 소리가 돌기를 굴렀으며 일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리비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루누바가 방을 나갔습니다. 연호애들이 조용히 침구를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두루마리에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제가 짧은 축복을 을조리며 떠났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아트리움으로 나가 아침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완수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게 이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 기억 속에 앞으로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게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리비아는 로마의 전형적인 마트로나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르쿠스의 가문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했을 것입니다. 혈통이 이어졌으니까요. 합법적인 후계자가 생겼으니까요. 그 순간 리비아의 가치는 다시 한번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아내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집안을 잘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며 훌륭한 어머니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첫날 밤에 대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은 로마 사회에서 철저한 침묵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나누는 조언조차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습니다. 견뎌라. 거절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는 암시와 눈짓으로만 공유되었습니다. 누군가 결혼한 지 며칠 된 신부를 만나면 그녀의 얼굴빛을 보며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기였습니다. 너무 사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밤이 다시 생생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남성 작가들은 이런 경험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세부 사항은 수백 페이지에 걸쳐 서술했지만 여성의 첫날 밤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내, 딸, 어머니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기록의 편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록하고 권력이 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리비아와 같은 여성들의 감정, 고통, 두려움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도와 법, 의식의 형태뿐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전쟁터의 영웅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연설, 황제의 업적을 수없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혼인의식의 사적인 부분, 특히 여성이 겪어야 했던 굴욕과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어 기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의식이 당시에는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숨쉬는 것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이 가장 많이 지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단서는 정말 파편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작가들의 분노에 찬 비난 몇 줄, 법률 문서에 흘러나온 짧은 문장 하나, 의학서에 건조하고 냉정한 기술 몇 달러, 벽화나 조각에 남은 모호한 상징 몇 개, 이것이 전부입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마치 깨진 항아리를 복원하듯 전체 그림을 그려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항아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상상과 분석을 섞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풍습이라는 후대의 비판 뒤에 정확히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당시 여성들에게 고통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침묵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의식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특별히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상류층 여성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위례였습니다. 모든 신부가 겪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문서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너무 수치스럽고 상처가 깊어서 여성들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일종의 방어기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며 결국 이 밤은 역사 속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기독교 작가들의 격렬한 비난뿐입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악습을 공격하기 위해 이 의식을 언급했지만 그조차도 세부 사항은 회피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로마 전역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히 상류층, 재산과 지위가 걸린 혼인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통과 상속이 중요했던 가문일수록 확인과 증명의 절차가 더욱 엄격했을 것입니다. 평민층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형태가 조금 달랐을 수 있습니다. 프루누바가 없었거나 의사가 아닌 산파가 역할을 대신했거나 무티누스 투티누스 의식이 생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 즉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고 첫날 밤을 증언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는 계층과 지역을 넘어 널리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이었으니까요.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이 밤을 겪은 여성들은 결코 소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리비아가 나중에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낼 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불꽃색 베일을 씌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겪었던 그 밤을 떠올렸을까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덜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주려 애썼을까요? 아니면 이미 체념한 채 원래 그런 것이라며 딸을 위로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단지 견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대략 알지만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여성의 감정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부재입니다. 침묵입니다. 지워진 페이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찬양합니다. 서구 문명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법과 공화정의 모델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의 건축, 로마의 도로, 로마의 법전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는 정말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법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여성들의 몸과 침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리비아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줍니다. 정교한 법체계와 잔혹한 관행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명의 빛 아래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그림자가 얼마나 길고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장악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과 결혼, 성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성스러운 성사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의식은 점차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프루누바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상징적 동행자로 격화되었습니다. 목격자 중심의 의식이 사라져 갔습니다. 침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첫날 밤은 비로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느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무티누스 투티누스의 상징물들이 파괴되거나 땅에 묻혔습니다. 관련 텍스트들이 더 이상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스럽게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없애려는 의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종교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관이 결합하여 이교도의 음란한 풍습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문헌의 구석에 고고학적 흔적 속에 여전히 그 의식의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의 비난 속에 역설적으로 그 의식의 존재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이 과거를 욕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로마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현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남자들의 이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키케로와 세네카의 이름 뒤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여성의 몸과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토대였습니다. 리비아와 그녀의 어머니, 딸들, 그리고 같은 밤을 보낸 무수한 여성들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로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형태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 관습이 개인의 몸과 감정을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증명과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의료 시스템 안에서, 법정 안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여전히 특정한 사람들의 몸이 검증되고 평가되고 통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용히 겹쳐봅시다. 과거를 단지 야만으로 치부하고 끝내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의 의미입니다. 리비아가 60세가 넘어서 눈을 감는 순간을 상상해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올렸을지도 모를 장면들을 조용히 그려봅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집안의 웃음소리, 제사 때의 향, 손자들의 제잘거림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사이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첫날 밤의 냄새와 빛, 떨림이 함께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꽃색 베일의 무게, 나무 신상 앞에서 느낀 공포, 열린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속삭임, 의사의 차가운 손길, 그것들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기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존재합니다. 로마의 찬란함을 말할 때 그 그림자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콜로세움의 웅장함을 감탄할 때 그 안에서 죽어간 검투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법의 정교함을 칭찬할 때 그 법이 보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수도교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것을 건설한 노예들의 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결혼 제도를 이야기할 때 리비아와 같은 여성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여성들에게 뒤늦은 존중을 보내는 작은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들며 떠올리는 로마는 조금 더 정직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담은 완전한 그림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이야기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고 신작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